유사한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으시는 게 제일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 주변에서만 보지 마세요. 아주 좋은 조력자가 필요한 게 저는 중개사님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 좋은 중개사를 찾을 것인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뭐 중개사님이시니까 약간 좀 편파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원론적입니다. 실제 사례들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례를 좀 덜 말씀을 드렸던 게 원론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잠깐 책 얘기를 하면은 저희 책은 다 실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맞아요. 예, 쓰신 거기 때문에 간접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례에 너무 꽂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천, 잠실 세내 상권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골목마다 다르다고, 소비가 다르고 사람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한 사례에 따라서 이 사례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블럭이 전체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절대 아니죠. 예.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돈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소비력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분석을 하고 중개사분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얻어가는 것도 없지만 너무 의지를 하세요. 좋은 중개사분이셔도 이 중개사분께서는 이 계약이 성사가 돼야지 수입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 수입을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어필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인 어필을 판단하는 건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의지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에 맞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현상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원론적인 거를 좀 아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약간 세금 상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모르면 제 세금 상담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기초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2년 보유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거는 다 알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만나고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건데 내가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한테 너무 강하게 말씀을 주시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것도 능력이고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나와 어떤 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주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좋은 맞네. 중개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부동산은 독립성이 없다? 네. 이건 어떤 말인지. 이것도 이제 상권인데요. 그 부동산은 사실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주변과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개사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입지가 주변 부동산들이랑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 이거에 꽂혀 있잖아. 근데 그렇죠. 어떠한 사례 아니면은 어떤 상품군을 하나를 보게 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부동산들이라 뭐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됩니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식당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경치, 뷰가 좋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됩니다. 이런 형식의 특징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도 내가 산 이 뭐 상가든 아니면은 주택이든 혼자 독립되어 있다면 결코 시세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부동산들 아니면은 내가 영업을 하러 들어가는 부동산들이 주변이랑 얼마나 어우러져서 상생을 할 수 있고 좀 성장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부동산의 독립성은 없다. 뭐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독립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특성이랑은 다르게 그렇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독립성이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짐을 먼저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 하나에 꽂히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이것만 봐. 내 거의 밸류가 얼마 올라간다. 이것만 꽂히는데 주변 거랑 어울렸을 때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 그렇죠. 지역이. 네. 아 이건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진짜로. 뭐 지하철이 들어오던 상권이 형성이 되던 소비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내가 투자한 아니면 내가 입점한 그런 매장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 어우러짐이 확실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제 간판론, 제가 작년에 그 출간했던 책에서의 간판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간판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거 한 개에 꽂히시지 말고 업종군으로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점이 많다고 하면 그 주점 주변에서는 뭐 2차 맥주집, 뭐 노래방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2차 집들이 교통수단 인근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하철 길목, 물론 안쪽에도 있는데요. 집에 가려고 할 때 잡는. 그렇죠. 한 잔 더 하고 가자. 우리 조금 이른데 커피 한 잔 하고 갈까? 이런 형식의 대화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군과 그 업종군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들을 좀 보시는 게 뭐 앞에 말씀드린 어우러짐에도 잘 이렇게 맥락이 맞고요. 그리고 내가 전부 다 식당만 있다면 커피숍이 없네. 아니면은 뭐 소주집만 있다면 맥주집이 없네. 이런 식으로 빈틈을 좀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단순하게 스타벅스 아니면 뭐 투썸 뭐 여러 가지 뭐 이데아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커피숍들이 몰려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면 되는 거죠. 어떤 좀 작은 부분이 아니라 넓은 부분에서의 형성하고 있는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업종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들 통해서 속된 말로 단가를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이 주소비층이 이러니까 사실 제가 먼저 딱 갔었을 때 이런 먹자골목이라 하면 여기 평당 임대료가 얼마까 이런 단가 바로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는 법을 사실 좋은 중개사님이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단가를 좀 찾아보시는 건 네이버 보시면 됩니다. 예, 네이버가 제일 큰 사이트잖아요. 큰 사이트다 보니까 네이버를 보고 그거를 공부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개사분께서 그 주변 상권에 대한 임대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골목이 사실은 10만 원인데 이 골목은 8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얼마 차이가 네이버 부동산은 이제 러프하게만 좀 알아오는 거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중개사님들이 말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중개사님일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좀 말해줘야지. 예. 나도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투자해버리면 안 되죠. 갭레이트 꼬여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가를 투자하실 때에도 코너라서 특수한 상황들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사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 유사한 물건들을 머릿속에 다 넣고 계세요. 비교 물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샀을 때에 유사하게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니면 좀 걸어가야 되지만 뭐 강남이면은 강남권 뭐 이런 형식으로 여의도 안에서도 종로 안에서도 유사한 물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경쟁군은 아닙니다. 거리가 좀 뭐 한 500m만 떨어져 있어도 소비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군은 아닐 수 있지만 유사한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으시는 게 제일 저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변에서만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그러네. 형성된 군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역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역 주변 300m.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예 다른 관점으로 한 두 정거장 다른 역으로 관점을 가져도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내가 굳이 막 설릉에 꽂혀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약간 뭐 교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비슷한 포인트라면. 네. 사람들이 머무는 성향이 비슷한 군들이 되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들이 크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 답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게 되면 비슷한 상권이라면 그 옆에 어떤 간판들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여기서 내가 안 된다면 다른 상품을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좋은 중개사님들이 그거의 비교군을 다 갖고 있다가 이쪽 역만 보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예. 봐보셔라라고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매물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툭툭툭툭 나오겠어요. 그게. 네. 시간에 따라서 쌓여져 있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이거 하나에 대한 것들만 말씀을 해주신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좋았는데 뭐 비교군 상품이 좋았다가 좀 쇠락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여기도 좋은 상품이지만 이런 쇠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 B도 같이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형식의 투자 어떤 정보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